안녕하세요, 행꾸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약 5년 전쯤 아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넋을 놓고 일을 하다 저도 다리 깁스를 해야 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휴직을 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늘 밥 굶으면 큰일 난다 하시던 분이 제가 다리가 불편해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목걸이와 반지를 사고 또 파시길 반복하셨고, 또 어떤 날은 돈이 모자른 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생선을 장만해 달라고 하셨다가 변상하지 못해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오셨어요. 딸이 같은 수모를 겪을까봐 그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생선가게 어딘데 신고하러 가자. 돌이켜보면 그거 어머니께 남아있던 마지막 본능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날은 낯선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입구를 헤매고 계신다고. 목발을 짚고 허둥지둥 나갔더니 다른 동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빨갛게 번진 얼굴과 땀범벅의 모습은 제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어요. 그 일들을 계기로 어머니는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길고 긴 문답식의 검사는 어머니께서 원래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야 하고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판정은 이후 어머니의 불안정함이 극도로 치솟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알람처럼 반복되는 소리. 도둑년, 내 재산을 모두 뺏어가고 내 인생까지 뺏어간 도둑년. 그 소리에 눈을 뜰 때마다 발끝의 고통과 억울함이 아침마다 울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힘이 되던 선배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까지 카톡의 부고장은 저를 버티게 하던 마지막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불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고통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딱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 시간들을 저를 다른 길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제가 사업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빠르게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결국 무리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적자는 쌓여만 갔고 대출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품 소싱을 하다가 우연히 프랑스 자수 영상을 보게 되는데 마치 홀린 듯 빠져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보고 있으니 그 순간만큼은 판매 상품 수, 경쟁 강도, 구매 전환율 따위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하는 마음이 본능처럼 다가왔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실이 엉키기도 하고 몸살약을 먹고 실이 안 끼워져 실랑이를 벌이다가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느리고 서툰 과정 속에서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인내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수 놓는 동안은 어떤 걱정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에 집중하고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나도 미술 배우고 싶다고 외치던 그 어린 날의 간절함이 실현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자수를 통해 마음이 진정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라서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평생은 한 번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병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간 맞닥뜨리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본능적으로 붙잡았던 이 자수 같은 손작업들이 실제로 뇌와 마음을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한 연구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바느질하는 활동이 사람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버드대 의학연구팀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손 동작이 세로토닌 같은 안정 호르몬을 분비시켜 불안과 우울을 줄여준다고 발표했어요. 2024년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수와 뜨개질 같은 니들 크래프트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바느질 활동을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자수트를 잡았던 건 불안정한 이상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저를 지켜준 치유의 힘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사치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시간에 그냥 약이나 먹으면 되지 자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치매를 직접 겪으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즘 어머니와 치매 일상을 커뮤니티에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치매라는 건 단순히 환자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온 가족이 함께 짊어지는 무거운 아픈 현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아이는 저의 행동 하나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엄마도 그러다 치매 걸린다. 어린아이에게도 할머니의 병은 무섭게 다가온 것이겠죠. 저는 제 아이가 제가 겪은 이 고통을 그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준비 부족 때문에 아이가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뇌 검사를 해보면 치매 환자의 뇌인데 실제 생활은 거의 정상인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 안에 여분의 길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길이 많을수록 병이 와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고 대화하고 손으로 세밀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자수 같은 활동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늘을 잡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제 뇌를 단련하는 훈련이었고 무엇보다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예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만이 답도 아닙니다. 자수는 내 마음을 달래주는 동시에 내 뇌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 아이가 불행을 겪지 않도록 돕는 작은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돈이 되지 않아도 결국 내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고 또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주저없이 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달콤하세요. 감사합니다.